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모델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하는 것. 왜냐하면 학생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른데 그것을 다 똑같은 학습 방식으로 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1세기 특히 이 AI가 도래하는 이 시대에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생님을 리플레이스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은 제가 볼 때는 AI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마 앞으로 역할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이 지식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혜를 보여주고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폴킴입니다.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부학장을 맡고 있고 최고 기술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에 있은 지는 이제 18년이 지났고요. 여러 교수진과 또 학생들과 교육공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만들고 실험하고 또 여러 나라에 보급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왔는데 바닥이었어요. 좀 믿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위 1%였어요. 그 공부를 되게 못했다라는 그 열등의식도 상당히 많았고 아무래도 그 제가 관심 있던 분야는 시험에 안 나갔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고 또 학교를 가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집에서 뭔가 이렇게 열어보고 뜯어보고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저게 어떻게 작동할까라는 상당히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열어보고 이러면서 과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님께서 기계가 고장이 나도 별로 이렇게 혼내시지 않으시고 자율적 생각과 판단에 맡기고 자율적으로 탐구하고 관심 갖는 것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제가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교육의 방식이 아니었나. 또 저희 아버님께서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오리셔가지고 글로벌 시대가 도래한다, 뭐 반도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스크랩을 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세계는 참 할 일이 많고 크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에 나가서 한번 경험을 하고 싶다. 일단은 이 체제를 벗어나서 다른 체제, 다른 사회를 경험하고 싶다는 말을 끊임없이 드렸는데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미국을 갔을 때 영어를 제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음악 수업이 아무래도 자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음악 수업을 들었는데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5장짜리.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한 줄짜리 에세이를 써서 제출했더니 교수님이 이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냐. 그래서 이제 손짓 발짓을 하면서 아이디어는 많은데 쓸래니까 쓸 수가 없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면 5장짜리 한국말로 에세이를 써와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5장짜리 에세이를 한국말로 써왔죠. 그거는 자신 있으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사전을 갖고 와서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나시더니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 아니라 음악 수업이다. 그래서 너는 A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A를 주셨어요. 아, 저분이 바로 진정한 교육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고충,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제가 잘하는 부분을 끌어낸 거잖아요. 그 수업이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교육자로서 코칭이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 교수님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너무나도 자신감이 이제 충만해진 거죠. 나도 미국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A를 맞았다. 기가 상당히 등등해진 거죠. 그래서 쭉 A를 맞으면서 제가 학부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과 한국과의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것이 다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여형 교육이 상당히 많다는 것 같아요. 제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Teacher of the Year라는 상을 받은 교사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수업을 한번 참관을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상당히 많이 맡기는 거예요, 역할을. 선생님이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뭐를 맡아서 하고 저 친구는 뭐를 맡아서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정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창의적인 생각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받았을 때 대학교에 가서도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걸 받아 적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이번 수업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상당히 자율적인 분위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주입식, 암기식,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설명하고 보여주고 아이들은 그래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돼서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까지 그렇게 갔을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수동형 그런 아이들이 되거든요. 그런 수동형 아이들이 결국은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입사해서도 상당히 수동적이고 또 의존적인 그런 역할을 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어떤 일꾼이 되고 사회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게 되느냐, 이게 다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질문이 없을 때는 배움도 없다, 질문이 없을 때는 변화도 없다, 질문이 없을 때는 혁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은 왜 파래요 엄마?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하늘은 원래 파래라고 얘기해 버린다면 그 아이가 정말로 엄청난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질문을 그냥 확 죽여버린 거잖아요. 아이들이 황당한 질문을 할 때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 그런 질문들을 아주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에서, 교실에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갔을 때 혁신을 가져오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프로젝트가 이제 스마일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스마일은 스탠포드 모바일 인퀴리 베이스드 러닝 엔바이러먼트의 약자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접하고 또 거기서 어떤 자기만의 이론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 질문을 또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그 질문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풀어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합적으로 다 모여져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디오피아나 이런 아프리카의 그런 지역에서 이 스마일 프로젝트를 했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 암기식 그런 주입식 질문들을 하던 학생들이 과연 우리나라 헌법에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보면서 저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많이 해야 되는 질문들이다. 어떻게 보면 최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C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콜라보레이션을 잘해야 된다, 크리에이티비티를 또 발산할 수 있어야 된다,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합적으로 다 모여져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비판적 생각, 협동적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많이 이 교과 과정에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시도를 점점점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뉴스를 들었을 때 이런 융합교육, 미래교육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반대한다는 걸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이게 지금 당장 그 수능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래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문화일수록 다양성이 상당히 제한이 되는 거죠. 다양성이 없다라는 것은 혁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은 다양성보다는 모두 같이 안전하게 가는 것, 그런 것이 두려움을 적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가 과연 21세기에서 정말 진정한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저는 갖게 됩니다. 21세기 특히 이 AI가 도래하는 이 시대에 암기식 이런 주입식과 관련된 질문들은 사실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AI와 같은 기술들이 1초도 안 돼서 벌써 답을 다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상위적 질문, 예를 들자면 가정적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많이 할 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질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가치 있는 질문들이고, 그런 질문들이 기계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고, 그런 질문들이 특허를 나게 하고, 그런 질문들이 혁신을 나게 하고, 그런 질문들이 변화를 갖고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체제나 환경에 저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많은 가정적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만약에 석사를 마치면, 내가 박사를 마치면, 내가 만약에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끊임없이 저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포드에 있으면서도 제가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그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연구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 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상당히 많은 걸 배웠고, 또 그런 배운 거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실험적인 수업을 만들어서 진행해보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틀이나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항상 이렇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형 생태계는 무엇인가, 혁신의 생태계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체험해 나가는 교육적인 제도의 변화,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수성 있는 역량들을 끌어내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걸 인지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나 체제나 이런 것들에 안주하고 거기에 틀에 박혀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체제를 활용해서 자기의 최대한 그 역량들을 끌어내는 자기 주도형 학생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나라에는 실리콘밸리보다 더 나은 혁신 생태계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